여기는 광나루의 드론 비행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드론 제어 프로그램 UGCS의 시연 행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시연할 제품은 바로 지하에 묻혀있는 노후 배수관, 전기, 통신, 가스관 같은 지하시설물 등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파괴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인 GPR입니다. 이미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GPR을 드론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GPR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드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헬셀의 장성입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귀하신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UGC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C로 드론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도 PC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하고 안정적이고 상당히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UGCS에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저희는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왔습니다. 꽤 멀리서 왔죠. SPH 엔지니어링을 대표해서 왔고요. 다양한 드론 시스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제품은 UGCS고요. 드론의 자동 비행 계획을 위한 지상관제 소프트웨어입니다. UGCS를 사용해서 드론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위한 다양한 센서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PR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비인데요. 지표2가 레이더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꽤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지만 드론에 장착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죠. 일반적으로는 카트에 장착해서 밀거나 차량 뒤에 부착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PR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GPR은 저주파 GPR입니다. 고주파보다 더 깊은 지하까지 전자파가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땅속에 있는 파이프나 전력관 같은 커다란 물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이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스카이 허브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드론에 장착해서 사용하고요. 이 스카이 허브에는 레이더 고도계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매우 낮은 고도에서도 지형을 따라 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GPR을 사용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0.6m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고 따라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흥미롭네요. 드론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은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관건은 작업에 대한 정밀도인데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시연해서 정말 확인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착을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GPR을 장착해 볼 건데요. 먼저 이 케이블을 드론에 연결합니다. M300의 위쪽 커버를 벗기고 간단하게 부품을 얹고 나사를 돌려 장착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스카이 허브에 연결해서 데이터 연결과 전력 공급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GPR 센서는 드론 배터리의 파워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터리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아이템을 장착할 건데요. 이 레이더 고도계를 드론에 장착합니다. 이걸 장착하면 드론이 일정한 고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벌에 얹은 후에 가볍게 밀어서 장착합니다. 이렇게 짐벌에 고정하면 짐벌이 진동을 잡아줍니다. 이제 스카이 허브를 드론 스키드에 장착할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드론의 스키드를 바꿔주는 거죠. 드론 스키드를 교체하는 이유는 GPR은 커버가 없이 드러나 있으면 다른 신호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M300의 기본 스키드는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GPR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플라스틱 스키드로 교체를 합니다. 이제 스카이 허브를 교체한 스키드에 장착합니다. 이렇게 장착 후 클립을 닫아서 쉽게 고정합니다. 스카이 허브 장착이 끝나면 처음에 연결한 파워 케이블을 스카이 허브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드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같은 색으로 된 포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 후에 레이더 고도계의 케이블도 연결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GPR을 연결할 차례인데요. GPR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성품이 필요합니다. GPR을 랜딩 기어에 연결하기 위한 봉이 필요한데요. 봉을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연결해줍니다. 봉에 있는 클립을 랜딩 기어에 끼워주면 되는데요. 아직 끼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안테나가 남았거든요. 여기 두 종류의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 안테나의 길이에 따라 GPR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짧은 안테나는 300MHz입니다. 이번엔 이 짧은 안테나를 사용해 볼게요. 이제 클립을 끼워서 랜딩 기어에 고정합니다. 잘 끼워졌네요. GPR 케이블을 파워 아웃에 연결하고 GPR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이더넷 케이블도 연결해줍니다.
DPR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천천히 비행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느리게 비행하는 넓은 지역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는 범위값 내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3m를 넘으면 안 되고 통상 2m. 아주 조그마한 지역에 대해서 정밀하게 하고 싶다? 1m/s. 그렇게 하면 더 정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 값도 그 상황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낮춰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이 자세하게 줄 수 있겠죠. 일단은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자, 광나루로 출발. 여기는 광나루의 드론 비행장. GPR 시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건축, 토목, 측량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GPR 시연회를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먼저 GPR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UGCS를 이용해 드론의 비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설정된 계획을 따라 드론이 자동 비행을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낮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임무가 끝나면 복귀까지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이제 비행이 끝난 드론의 데이터를 옮겨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GPR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GPR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물인데요. 지하에 매설물이 없는 곳은 이렇게 평탄하게 보여지지만 매설물이 있는 부분은 굴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시연을 한 장소는 매설물이 없는 평탄한 지역이었지만 지하 매설물이 있는 곳에서는 좀 더 눈에 띄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이날 시연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GPR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지중 매설물에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으신 것 같고요.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감사합니다.